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경제, 책사는 누구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의중은 어떤 것이냐?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돼서 지금까지도 세입자하고 집주인이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네. 많이 들어봤는데 네. 혹시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세가 원래 2년이었었잖아요. 거기에 세입자가 한 번 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해서 한 번 더 살고 싶다. 그럼 4년까지 살 수 있는 2+2 총 4년을 살 수 있게 한 거가 계약갱신 청구권 첫 번째. 두 번째가 전월세 상한제. 그렇게 2년을 더 살게 됐을 때 5%만 전세금을 올려라. 그러니까 전세금이 5억이었다. 그러면은 2,500만 원만 더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집주인 입장에선 수익도 없고 또 매매가도 많이 안 오른다 그러면 손해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임대사업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4년씩 가지고 간다? 아, 부담된다. 그래서 팔아버리시는 분들이 요즘 많습니다. 임대차 3법이라고 해서 나머지 하나는 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는 전월세 신고제. 뭐 전월세 계약을 할 때는 항상 신고를 해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건 뭐 요즘 많이들 하는 거니까 요건 빼고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 2+2와 2년 더 추가할 때는 5%밖에 못 올린다. 요게 아직도 요거 가지고 이제 집주인이 아니 우리 아들이 들어갈 집이다 나가라 2년 살았으니까 나가라 그러면 난 4년 살 수 있는데 왜 나가야 되냐. 그래 그럼 나갈 테니까 이사비를 줘라. 그래서 뭐 이사비를 뭐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뭐 1,000만 원을 줘라, 2,000만 원을 줘라 이러면서 그러면 내가 나가줄게 이러면서 분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좋을 것 같지만 지금같이 전세금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세입자가 2년마다 전세금이 오르니까 긴장을 할 때는 뭐 예를 들면 2년마다 전세금이 5천만 원씩 올라요. 그럼 5천 마련해서 2년 뒤에 또 5천 올리고 5천 올리고 이렇게 가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뭐 4년에 한 번씩 오르니까 5천이 아니라 1억을 돈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편한 게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못된 집주인 막 나가라 2년 살고 나가라 우리 아들 들어갈 거다 막 이런 집주인들이 오히려 세입자 아유 더럽고 싫어해. 그러면서 집을 사야지 내가 이렇게 맨날 2년마다 또 돌아다니면 너무 힘들다. 이런 못된 집주인이 집을 사게 한다. 그런 속설도 있잖아요. 그런 게 2년마다 긴장을 하는 세입자와 4년에 한 번씩 4년 동안 편안하게 전셋값 싸게 살았는데 갑자기 전셋값이 뭐 1억이 뭐야 2억이 뭐야 3억이 올랐네 이래 버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살던 지역을 떠나서 더 전세가 싼 하급지로 밀려나는 오히려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이처럼 정부의 과감한 시장 개입으로 자본주의 원칙하고 시장하고 충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례로 올해 초에는 전세 2년, 4년이 아니라 전세 10년 보장. 10년이요? 10년 보장을 하겠다고 정책안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자본주의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이기심으로 서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서로 가격이 결정되고 공급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한쪽이 일방적인 그거 이해관계라고 그러죠. 서로 이해관계가 없이 한쪽에 유리하고 한쪽이 불리한 게임은 자본주의에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없는 지속성이 없는 시스템이고 단발적인 일시적인 상황이에요. 당연히 불리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게임에 참여를 안 하겠죠. 그게 지금 다주택자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의 다주택자 분들도 모두 다 지금 집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세가 사라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전세 자체가 없잖아요. 전세 보장 10년. 와, 이건 조금 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이 10년 전세가 시행이 되면 그 어떤 집주인들도 전세를 놓지 않겠죠. 집을 다 팔아버릴 것 같습니다. 지금 2+2 4년에서도 집을 다 팔아버리는데 이건 8년도 아니고 10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다주택자들이 집을 다 팔아서
다주택자가 없는 세상이 정말로 행복한 세상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래서 전셋값이 치솟고 전세가 없어지고 다 월세화되고 아니면 매매로 돌아선다면 과연 매매가는 가만히 있을까? 월세가는 가만히 있을까? 매매와 월세 사이의 완충장치였던 전세를 다 없앤다? 그러면은 서민들이 행복해질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적폐 프레임. 문재인 정권에서 했었죠. 윤석열 정부에서 약간 약화되긴 했었지만 다시 문재인 정부 5년, 윤석열 정부 3년 이후 총 8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앞으로 5년간의 다주택자들 적폐 프레임. 세입자들이 한 번 들어오면 4년 살 수 있고 이제 10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까지 내고 있고 마녀 사냥의 일종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있었던 참새들이 벼농사를 다 갉아먹으니까 참새를 잡아버리자. 그래서 참새를 다 잡았더니 쥐가 들끓어갖고 벼농사가 다 망해서 수백만 명의 중국인들이 죽었던 사건. 그런 시나리오가 그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임대시장은 더 불안해지겠고 결국 피해는 서민들한테 가겠죠. 그런데 이런 임대차 3법이나 네. 아니면 최근 규제였던 627 대출 규제도 제 생각에는 대통령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까요?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 혼자서 외교도 지금 신경 써야 되고 미국하고의 그런 무역 전쟁, 관세 전쟁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국방도 챙겨야 되고 내수도 신경 써야 되고 지금 할 일이 엄청 많으세요. 대통령이라는 직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예. 워낙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부동산까지 신경을 쓰겠어요. 당연히 각 분야의 책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원 사격을 해줍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당연히 이런 책사들이 삼국지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갈량 같은 그런 책사들이 그 리더 옆에 많이들 포진해 있어요. 각 분야에.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의견을 내고 모아서 정책 방향에 맞게 추진을 하시죠. 그래서 이 제갈량 같은 책사분들이 의중을 알아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 전에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 말씀 같은 취임사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발표했던 논문, 책, 인터뷰 같은 거를 많이 참고를 하면은 그분의 성향을 알 수 있고 과거의 생각과 현재의 생각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생각까지도 알 수 있는 키워드, 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경제, 책사는 누구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의중은 어떤 것이냐? 그분들이 바라보는 시장과 정책 방향성을 살펴보면 앞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정책이 세워지고 발표될 것인가? 그리고 시장은 그 정책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임대차 3법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도 그런 책사들 아니면 연구자들의 주장 정도였는데 실제로 결국에 입법이 돼서 시장에 적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참여연대나 그 일부 교수들이 생각과 아이디어가 현실화되는 과정이 입법 과정 그리고 정권에서 이거는 우리 정책에 맞다. 이런 아이디어 좋네. 그러면서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론적 대안 정도로 치부됐던 것들이 실제로 우리 현실에 적용이 되고 현실에서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분들이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디어나 생각들의 모음집 같은 것들을 많이 우리가 보고 요게 현실에 적용될 수도 있겠다 아니면은 요건 조금 과격하네 요거는 요 정도는 들어오겠다 이런 거를 우리 스스로 좀 읽어보고 판단을 내려야겠죠.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 모음 책. 그래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간 다음에 민주당 내에서 우리가 왜 실패했고 무엇으로 도전을 다시 해야 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보고서가 책으로 나왔는데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민주당 정권의 그 진보 정권의 성향을 좀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또 하나의 책을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공정한 부동산, 지속 가능한 도시. 요 책까지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난번에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 내용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에서 발간을 한 건데요. 2년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왜 실패를 했고 왜 정권을 재집권 못했나 이런 반성과 그 보완책에 대한 내용이겠죠. 여기서 이제 주거 보장의 길 3장을 보시면 집 없는 서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 그래서 서민들이 주거가 많이 약하다. 국가는 여기서 어떤 그 역할을 해줘야 되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하고 전 국민이 이를 공유하는 경제 시스템 이런 걸 좀 갖춰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앞으로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천사를 보시면 민생을 위한 소중한 발걸음이 혁신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 시절에 추천사도 써주셨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두 번째 책 공정한 부동산 지속 가능한 도시. 이 책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님이 쓰신 책이고요. 이상겸 국토교통부 차관이 되셨죠. 이번에 1차관. 그 두 분이 여러 공동집필 필자들 중에서 대표 필자로 두 분이서 앞에 머릿말을 쓰셨어요. 요 책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기대하며 라는 제목으로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국정기획위원장 그리고 국토교통부 차관, 1차관 그 의중을 책사분들의 제갈량 같은 책사분들의 의중을 헤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정책들이 5년간 펼쳐질까 리더들과 엘리트 그룹 이런 분들의 의중을 과거 추진해왔던 생각들 아이디어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현실화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미리 이 책을 보고 예측해보고 이렇게 나왔구나. 요거는 실전에 적용할 때는 빠졌네. 요거는 추가됐네. 이런 식으로 이런 재미를 느끼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25년도 하반기 세 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책 그룹 책사에 대해서도 얘기해드리고 그분들의 의중이 담긴 책 소개도 해드렸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드렸습니다. 이런 대혼란 위기 속에서 항상 기회가 있듯이 우리는 내 집 마련해야 됩니다. 아니 주거는 보금자리 차원에서 우리 한 가족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가 터졌다 이렇게 해서 계속 관망하는 자세로 있으시면 오히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집 마련 하시려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오히려 기회로 생각하고 과감하게 움직이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실수요자 중저가 아파트 매수자는 특히나 이번 6.27 대책하고는 대출 규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서울이 중가격이 한 13억, 14억인데 그 이하, 중하 이하 되는 9억 이하, 6억 이하 아파트들은 6억까지 대출을 받으면 매수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가 주택을 매수하는 강남 3구나 이렇게 비싼 가격의 펜트하우스 이렇게 비싼 물건들을 구매하는 대출 10억씩 대출받는 이런 분들을 타겟으로 이번 규제가 된 거지 중저가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세 전멸 공급 절벽 요 키워드를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앞으로 다주택자들 적폐 프레임 속에서 다주택자들은 이제 나 이거 안 할래 나 싫어
이득도 없고 맨날 욕만 얻어먹는 거 이걸 왜 내가 하겠어? 그냥 안 해. 그러면서 다 파는 상황에서 이제 그분들도 이제 다 일주택자가 돼버리면 이제 전세는 누가 놓나요? 그죠? 전세가 이제 전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서울 기준으로 공급이 내후년부터는 역대 최저로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유동성을 이제 지역 화폐 뭐 25만 원씩 15만 원부터 52만 원씩 나눠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시중에 한번 나눠줄 때마다 12조 내지 13조 정도가 매번 풀리기 시작을 하는데, 한번 받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또 줘라 더 줘라 계속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시중에 엄청난 돈이 풀린다. 결국 그 돈이 모이고 모여서 고인 그 부동산 쪽으로 간다, 주식 쪽으로 간다. 그럼 부동산이나 주식 자산 시장은 급등한다. 이런 시나리오가 예상이 됩니다. 거기다 하반기에 저금리 금리를 낮추려는 한국은행의 행보도 지금 거의 고정돼 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토제로 지난 5년간 강남 3구 핵심 지역은 잠삼대청은 실거주자로 5년 내내 채워졌어요. 지금 1년 더 연장됐고요. 그리고 강남 일부 지역들이 이제 그렇게 토제로 5년간 채워진 상황에서 강남 3구 전체가 용산까지 이제 실수요자만 전입을 한 달 내에 할 수 있는 실수요자만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런 토제 확대 재지정이 3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런 상황에서 이번 6.27 대책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 서울 전체, 경기도 전체, 인천 전체가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토제 확대 재지정입니다. 이런 상황이 몇 년이 지속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서울, 경기, 인천이 모두 다 실수요자로 한 집당 한 채씩 사람들이 채워지는 겁니다. 어디 빈틈이 있겠어요? 그럼 결혼 수도권에서만 1년에 10만 쌍씩 결혼하는 사람들이 갈 집도 없고 전세도 없고, 그리고 월세랑 저가 주택의 고가 월세, 지금은 원룸 기준으로 서울이 평균 한 70만 원 정도 하는데 이런 게 저는 150만 원 정도 아메리칸 스타일로 바뀔 것 같거든요. 그렇게 고가 월세에 서민들, 신혼부부들, 사회초년생들이 내몰리게 되면 이제 서민들한테는 더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두 다 실거주 한 채 한 채씩이 된다면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나 싼 주택들을 많이 공급하지 않는 현 상황 속에서는 앞으로 주택난은 굉장히 심각해질 거다. 계속 말씀드렸던 핵심은 요거죠. 그래서 통화량, 집값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유동성, 그리고 수요. 서울 핵심지, 그러니까 서울만, 경기만, 여기 수도권만 집중적으로 규제를 했죠, 이번에. 네. 수요가 많으니까. 그리고 금리, 저금리로 가는 상황, 공급 없는 상황, 이런 걸 정부도 다 알고서 이렇게 규제를 뒤에 책사분들이 기획을 하신 거죠. 근데 뭐 이런 위기를 기회로 이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됐나요? 네, 너무 유익했습니다. 30줄 정리 괜찮았습니까? 네. 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들을 함께 훑어보면서 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네. 이를 바탕으로 소쿠님께서 2025년 하반기도 전망해 주셨잖아요.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시종 구조를 완전히 재편하겠다는 민주당 진보 정권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단기 가격이 조정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책 흐름이 전반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임대차 3법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엔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일 뿐이었다가 시장에 입법이 되고 시장에 적용이 돼버렸어요. 이런 일련의 플로어를 잘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그 책사들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나올 때마다 유심히 지켜보시면 시장을 미리 좀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요, 내 집 마련에 고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세입자 관련 고민이나 여러 가지 부동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소코님께서 직접 상담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전화 상담을 해드립니다. 오, 혹시 무료로 진행되나요? 네, 무료입니다. 오, 네, 무료인 만큼 많은 메일 부탁드리고요. 그 양식에는 사시는 곳이나 아니면 직장 위치, 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는데 더 많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많이 보내주십시오.